15번 가볼게요. 15번. 이거 15번 푸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봐. fx라는 함수를 내가 계산을 하는데 fx가 지금 x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k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절대값이에요, 여러분. 절대값. 그죠? 그럼 절대값 나왔을 때는 반드시 범위를 나눠야죠. 따라서 첫 번째 범위는 뭐가 될 거냐면 x라는 값이 k보다 만약에 크거나 같다. 양수다. 그러면은 fx는 요게 그대로 나올 테니까 얼마가 될 거야? 오, 그대로 나오면 k네? 상수함수죠.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두 번째. x가 k보다 작아요. 그러면 fx라는 애가 뭐가 될 거냐면 이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값이 나올 텐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2x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고 얘는 1차 함수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네. 그럼 잘 봐. 그래프를 그려보자. fx를 먼저 그리자. fx. 자, fx를 먼저 그릴 건데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 정도로 잡고요. 자, 갑니다. 이 정도를 쌤이 k라고 잡을게요. 자, 그러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도 k라고 잡으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가 상수함수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k가 크거나 같을 때는 이쪽이잖아, 오른쪽. 그럼 이쪽이니까 k가 쭉 그려지는 애가 나올 거란 말이지. 자, 근데 봐봐. 이번에는 2x-k죠. 그럼 2x-k는 x가 0일 때 마이너스 k가 되니까 이쪽으로 이 정도 와서 이렇게 오면, 비슷하게 이렇게 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k 정도가 되니까 직선은 어떤 직선이 그려질 거냐면 이런 정도의 직선이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고 나서 봐봐. 그러고 나서 얘랑 마이너스 루트 3-x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두 점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3-x죠. 마이너스 3-x? 그럼 걔는 어떻게 지나야 될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시작점부터 살펴보면 자, g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루트 3-x니까 얘는 3,0이라는 점에서 시작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 정도의 모양이 나올 거야. 그지? 왜?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볼게요. 3,0이라는 거를 내가 그릴 거거든? 그럼 3,0의 위치가 어디에 그려지냐에 따라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만약에 여기서 그냥 시작을 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네요. 요 직선이랑은? 그죠? 그럼 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살짝 지워보고 살짝 지우고 요 점이 원래 얼마냐면 요 직선이 2x-k니까 요 점의 좌표가 x절편이니까 2분의 k 정도가 되거든? 자, 2분의 k 정도가 되는데 이 점이 시작점인 거야, 얘. 그럼 시작점이면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원래 좀 디테일하게 제대로 그리면 무리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약간 처음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원래대로라면. 약간 내려오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지나면 얘가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서 여기에서 하나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 만나는 애가 그려지겠네 라는 거예요. 됐나요? 기준점을? 오케이. 오,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구나. 따라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처음으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은 2분의 K라는 요 직선의 X절편과 3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K값이 일단 6이라는 기준점이 나와요. 6이라는 기준점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직선, 원래 우리가 그려놨던 직선을 살짝 옮겨 볼게요.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라는 건데, 자, 쌤이 늘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존재할 범위를 물어본다면 항상 뭘 먼저 생각해 보라고 그러냐면 접하는 경우를 좀 기준점으로 잡아보자 라고 늘 얘기를 하죠. 유리함수가 됐건 무리함수가 됐건 뭐 다른 뭐 2차 함수가 됐건. 그지?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여기를 이제 3,0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번에는 요 K값에 대한 그래프를 살짝 옆으로 옮기는 거야. 즉, 잘 봐. 원래 그려놨던 fx의 그래프가 요렇게 살짝 이동이 돼서 여기서 접하게끔 이런 식으로 가서 얘가 뭐 K가 좀 더 옆으로 갔으니까 요 정도 돼서 이렇게 가게끔 옮겨보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 자, 요렇게. 즉, K를 살짝 옆으로 밀어. K를 살짝 옆으로 밀면 가다가 여기서 접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여기서 무리함수랑.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어떤 K값이 됐든 간에 요 사이에다가 선을 하나 쌤이 또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씨 너무 힘들다. 야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서 몇 개에서 만나? 하나, 2개에서 만나네. 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는 누가 돼요? 기준점이 접할 때가 되겠죠. 즉 누구랑? 어디 갔어? 함수가. 요 직선 EX 마이너스 K라는 친구와 EX 마이너스 K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루트 3-X라는 거를 연립한 다음에 이 연립한 값이 접하니까 실근이 몇 개? 딱 한 개만 존재하도록 하는 K값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뭘로 풀어야 돼요? 판별식 D가 0이 될 때의 K값을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따라서 그때의 K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자, 이때의 K값이 8분의 49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좀 더 옆으로 갔잖아요? 좀 더 옆으로. 그리고 8분의 49랑 6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8분의 49가 좀 더 크죠? 그러니까 8분의 49와 6 사이에 있다면 K라는 값이 그렇다면 그때는 이 무리함수 그래프와 2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 오케이. 자,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냐? 6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 같아도 되니까 같고 8분의 49보다는 어때야 돼? 얘는 접하니까 실근이 하나만 생길 때지. 교점이 하나만 생길 때니까 안 되죠? 따라서 8분의 49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6분의 A가 6이 되고 B가 8분의 49가 돼서 정답은 49가 나온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5번 정리해 봤고요. 자, 16번 가볼게요. 자, 15번도 별표 하나 쳐두시고 15번.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16번도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잘 봐. 서로 다른 7개의 의자가 있는 회의실에서 남자 3명, 여자 2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회의 중간에 휴식 시간에 모두 밖으로 나갔대. 뭐 밖으로 나와서 커피 마시고 뭐 하고 좀 쉬다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는데 앉았어요. 앉았는데 남자 3명 모두 처음에 앉았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럼 봐봐. 내가 구해야 되는 사건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이 A는 남자 3명이 모두 자기 자리가 아닌 경우. 그러면 요 문제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계산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지? 모두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사람보다 많은 게 문제예요. 실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계산을 해보면 딱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명 자리가 5개가 있고 사람도 5명이다. 근데 이 조건 만족해라? 그럼 되게 쉬워요. 왜? 어떻게 하면 돼? 남자 3명 모두 자기 자리 아니니까 그냥 배치해가지고 한 다음에 나머지 애들 껴 넣어가지고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빈자리가 2개가 생겨요. 빈자리가 2개가 생긴다고. 빈자리가. 왜? 전체 자릿수는 7자리인데 사람 수는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그냥 다이렉트로 풀려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안 풀려요. 잘. 케이스도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왜냐면 A만 막 뭐 하고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뭐 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좀 이상해져. 쌤도 그랬거든 실제로.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가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해요. 근데 여사건이 무슨 우리가 배운 여사건처럼 딱 이것 빼고 나머지 한 가지 경우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가냐, 남자 3명이 모두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럼 모두를 부정하면, 여사건은 부정이니까 부정하면 적어도, 즉 어떤이 되죠. 어떤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적어도 한 명이 어디에 앉는 거야?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여사건. 자, 근데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럼 케이스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잘 봐. 한 명만 앉는 경우, 한 명 앉는 경우, 2명 앉는 경우, 3명 모두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자, 이게 그나마 깔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그냥 이거를 모두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다를 케이스 분류해서 풀려고 하니까 좀 복잡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사건이 비록 3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쓰는 공식이 뭐냐면, 여기서 쓰는 아이디어는, 자 봐봐, 우리가 집합단원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3개짜리의 집합을 합집합을 했을 때, 자, 합집합은요 2번 색칠이 되면 당연히 안 되죠. 무조건 딱 한 번씩만 색칠이 돼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요 앞에 기본 뺄게요.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더한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 교집합 한 번씩 빼주고, 교집합 이렇게 빼주고, C 교집합 A 이거 빼주고, 마지막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더해줬죠. 기억나시죠? 이거 집합에서 했던 거. 그럼 잘 봐. 얘가 뭐가 되냐면, 그냥 A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B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C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즉 몇 명일 때? 한 명일 때를 구해요. 자, A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B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C가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를 구해.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A, B 둘 다 자기 자리일 수도 있고, B, C가 둘 다 자기 자리일 수도 있고, C, A가 둘 다 자기 자리일 수도 있는 경우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중복이 발생하죠. 그럼 중복이 발생하니까
두 명이서 앉는 경우를, 두 명이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를 빼줘요. 근데 그걸 다 빼버리면 또 문제가 발생하죠. 왜? 세 명, 이 부분이 비어버리지. 머릿속에 기억나죠? 이거 벤 다이어그램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따라서 세 명 모두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를 마지막에 한번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게 뭐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적어도 한 명이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즉 여사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를 전체 사건에서 빼준 게 바로 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 조금 어려워요, 생각이. 그죠? 요 정도의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그래서 순혈조합 문제치고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자,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한 명이 앉습니다. 한 명 앉는 경우인데, 어차피 A가 앉는 경우랑 B가 앉는 경우랑 C가 앉는 경우랑 동일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곱하기 3만 때려주면 될 거고, 자, A가, 자, 여기 봐. 자리가 이렇게 있어. 자리가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 정도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여기 있는데, A가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A가 원래 앉았던 자기 자리에 앉았어. 그럼 사람이 몇 명 남냐? 4명 남죠. 자, 4명을 앉혀야 돼. 4명을 앉혀야 되는데 자리는 몇 개냐면 자리는 6개예요. 자리는. 그죠? 그럼 6개가 되니까 얘는 정리를 하면 그냥 6개 중에서 몇 개? 4개 해주시면 되죠. 사람 4명을 6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4자리를 뽑아서 앉혀주면 되겠지? 자, 그럼 요 가지수가 얼마가 나오냐면 6P4가 6, 5, 4, 3이죠. 그죠? 그럼 6, 5, 4, 3이니까 360까지가 나와서 360이랑 3을 곱하니까 여기가 1080까지가 나오게 돼요. 요게 어디까지 구한 거냐?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2명일 때는 이런 얘기죠. 2명일 때는 A, B가 자기 자리에 앉는 거. 자, 그러면 A도 자기 자리에 앉고, 자, B가 원래 앉았던 자리가 여기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 A 앉고 여기 B 앉은 거야. 그럼 이때는 사람은 3명 남았어. 사람은 3명 남았고 자리는 몇 개? 5개 남았죠. 그럼 이거 배치를 시키면 얘는 일단 A, B 앉을 때, B, C 앉을 때, C, A 앉을 때 동일하니까 3이라고 쓰고요. 곱하기 5자리에다가 사람 3명을 배열해주면 되니까 5P3은 120이죠? 그죠? 543이니까요. 그지? 미쳤네. 60이죠? 네. 60이에요. 60에다가 3을 곱하니까 180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명이 모두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그럼 3명이 모두 자기 자리에 앉으면 여기 앉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앉는다 뭐 이렇게 해보면 그냥 사람 몇 명 남았어 이제? 여학생 2명 남았고 그 여학생 2명을 뭐 하자? 자리 4개에다가 배치시키자. 아,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3명 모두 앉히는 경우는 A, B, C 다 앉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지? 그런 다음에 곱하기 얼마다? 4P 2 정도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4P2는 얼마가 되냐면 얼마야? 13이죠. 아, 12죠. 43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아, 그래서 1080에서 180을 그럼 뭐예요? 빼주자. 첫 번째 180을 빼주자. 거기에다가 뭘 해주자. 이건 빼주고 이거는 더해주고. 따라서 여사건이 얼마가 나온다? 912가지가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7P5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요? 912를 빼주면 되니까 7P5가 계산하면 계산해 놓은 게 답은 얼마였어 아까? 1608이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따라서 답은 1608 정도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18번 해볼게요. 17번은 기본 문제예요, 여러분. 서술형이라고 해서 어렵게 느끼지 말고 유리함수 기본 문제니까 17번은 틀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18번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18번. 18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18번 봐봐. 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 함수예요, fx가. 그죠? 자, fx가 2차 함수예요. 어떤 함수냐면 4분의 x제곱 플러스 a라는 요런 함수가 돼요. 자, 얘의 역함수래죠. 그럼 얘의 역함수니까 당연히 어떤 범위가 붙어 있겠어? 2차 함수에서 절반 잘린 2차 함수가 되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절반 잘린 2차 함수가 될 거야. 자, 이런 상황인데 요거의 역함수는 그럼 당연히 뭐겠니? 당연히 우리 배웠잖아. 무리함수겠죠. 당연히 무리함수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자, 그랬을 때 fx와 역함수가 만나는, 많이 배웠죠. fx랑 역함수가 만난다. 누구와의 교점? fx와 x와의 교점이었지. 그지?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갑니다. fx라는 것과 역함수의 교점은 결국 fx라는 것과 x라는 것의 교점이 되겠네요. 자, 이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양근을 가져야겠다. 즉 양수근을 가져야겠네. 됐나?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4분의 1 x제곱 더하기 a라는 것과 는 x라고 놓고 실수 안 하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주고, 이거 써주고, 자, 그런 다음에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넘겨요. 일단 정리하면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다. 이렇게 써질 거고 4를 곱합니다. 4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는 값이 0이다 라고 나오는데, 얘가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야. 그럼 얘들아 뭘 가지란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알겠어? 안 된다고. 왜? 그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그럼 음수근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나? 안 돼. 두 양근이어야 돼 항상. 알겠지? 그럼 뭐야? 실근의 보호 문제네. 실근의 보호. 그럼 가자. 첫 번째, 두 근의 판별식은 당연히 일단 0보다 커야 돼.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것만 갖고 문제를 풀지 말라고. 이것만 쓰면 틀려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근의 합은 무슨 수? 양수가 돼야지 되죠. 근데 두 근의 합은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면 1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4가 됩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0보다 커요. 요거는 그냥 체크됐고요. 자, 곱이죠? 두 근의 곱 바로 갈게요. 두 근의 곱은요 a입니다. 자, 이 a도 뭐보다 커야 돼요? 양수니까 0보다 커야겠죠. 오케이, 됐니? 자, 그럼 판별식 쓰면 판별식은요 짝수 판별식 쓸게요. 절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따라서 요거랑 요거를 모두 만족해야 되죠? 그죠? 자,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0보다 크고 a는 4보다는 작습니다라는 요 범위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어잉? 아닌데? 잘못 썼는데? 뭐 잘못된 거야? 잠깐만. 아이고, 정신병자네요. 4의 1을 뺐네요. 4를 곱했는데요. 그죠? 네. 어쩐지.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근데 얘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4의 2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얘가 1이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죠. 그거 따져줘야 되네. a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지? 그럼 그건 어떻게 따질까? a가 0인지 아닌지는 음이 아닌이죠? 여기서 살짝 잘못 잡았네. 미안.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아니라 0 또는 양근이죠. 쌤이 국어 해석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양근도 되지만
음이 아닌이라고 했죠. 서로 다른 두 음이 아닌. 따라서 0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가 등호가 붙겠네요. 이 부분을 빼먹었네.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 1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9번. 자, 19번 문제 보시면은요, x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집합이 1, 2, 3, 4, 5, 6 정도까지가 나오고 f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 볼게요. 기억은요, 요거 뭐야?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1대1 함수. 즉 똑같은 값 겹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순열 조합으로 치면 뭐다? 순열. 됐습니까? 자, 니은 갑니다. 니은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니은은요, f1-1 곱하기 f2-2 곱하기 f3-3은 0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럼 잘 봐. A랑 B랑 C를 곱했을 때, 여러분, A랑 B랑 C를 곱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는 셋 모두 0이 되면 안 되죠. 따라서 이런 얘기 아니야? F1은 뭐가 아니야? 1이 아니어야 되고 F2는 2가 아니어야 되고 F3는 3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F1은 1이 아니고요. F2는 2가 아니고요. F3은 3이 아니에요. 셋 다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때 만족하는 함수에게 수구해 주세요. 자, 그럼 1, 2, 3, 4, 5, 6인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5고 6이죠.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문제가 이런 거야. 아까 몇 번 문제랑 똑같냐? 이것도 아까 그 자리 안 치는 문제 있죠. 16번 문제. 그죠? 그거랑 똑같은 문제가 돼요. 왜? 봐봐. 이거랑 얘들아 똑같은 건지 봐봐. F1이 1이 아니다? 그리고 얘도 2가 아니고 얘도 3이 아니야. 그럼 이 말을 아까 16번 문제처럼 바꾸면 얘는 뭐야? 얘는 F1은 1이 아니다. 즉 자기 자리 아니다. 자기 자리 아니다. 자기 자리 아니다. 뭐야? 모두 자기 자리 아니다.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번과 거의 유사한 구조네? 그럼 우리 아까 16번 어떻게 풀었어요? 여사건으로 풀었죠. 그래서 얘도 여사건으로 풀자예요. 이게 차라리 낫다. 즉 얘도 똑같죠. 한 개만 자기 함수값 찾아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개가 자기 함수값 찾아가는 경우, 세 개 모두 자기 함수값 찾아가는 경우. 그래서 순열조합 복습하실 때 19번과 16번, 8의 16번은 반드시 같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같이 복습하시고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얘는 한 개야. 그럼 예를 들어서 F1이 1이라고 그냥 고정을 시켜요. F1이 1이에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자유롭게 가면 되는데 뭐만 조심하면 돼?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겹치지만. 그러면 순열이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 5개가 겹치지 않고 5개로 가니까 몇 팩? 5팩이죠. 5팩. 근데 1이 1인 경우, 2가 2인 경우, 3이 3인 경우니까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 곱하기 3 해줘서 360까지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가는 경우 해볼게요. 그럼 두 개인 경우는요, 1도 1로 가고 2도 1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1도 1로 가고 2도 1로 가? 그러면은 나머지 4개가 알아서 자리 찾아가는 경우죠. 그럼 자리 찾아가는 경우니까 4팩이 될 거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고 1, 2 하는 경우, 2, 3 하는 경우, 1, 3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해줘서 여기가 3 곱하기 24니까 72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세 개 모두 1도, 2도, 3도 모두 자기 자신 가니까 여기는 그냥 몇 개가 돼요? 3팩이 될 거고 뒤에 곱해줄 숫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6가지.
자, 그럼 답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를 빼준 다음에 얘를 더해주라고 그랬죠? 빼주고 더해주자. 그러면 6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얼마가 나오냐면 360에서 72를 뺍니다. 얼마예요? 288에다가 6을 더하니까 294 이렇게 나오네. 그럼 답은 전체가 얼마였어요? 6팩입니다. 1대1 함수기 때문에 6팩에서 294를 빼주시면 답이겠죠? 자, 따라서 답은 얼마였냐면 426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자, 16번까지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 16번이 아니다. 19번까지 정리를